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갑 순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진보당 소속의 삼선 시의원인 유영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유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전주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진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숙소를 빌려 당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비어있는 의석 수가 4분의 1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보궐선거를 할지 말지는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계기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달 말쯤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선관위 측은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순천시와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의원 공백이 발생한 장성과 나주 등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예정됐던 최병배 순천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결과와 의원직 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로 담양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담양 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현재 10명 정도의 출마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전남 단체장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로 담양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임기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이 군수가 낙마하면서 담양군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석이 된 군수 자리를 새로 뽑는 재선거는 4월 2일 치러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0명 정도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 선거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를 늦춘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전남 단체장들의 재보궐선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장 모두 항소심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영광과 곡성에 이어 담양 군수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지역민들의 정치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최근 잠재적 대선 주자인 야권의 잠룡들이 잇따라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를 찾아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무안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도지사직을 맡고서는 14번째 호남행입니다. 이번 광주 방문이 대선 출마와 관련 있냐는 질문에 김동연 지사는 강연 때문에 왔다며 확답은 피하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권교체 이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계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엄 요건 명시 등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 87 체제 이제 그 시효를 다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정으로 마지막인 8차 변론이 마무리되고 오는 18일 추가 기일이 잡혔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처럼 가시화되면서 호남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그 다음 날인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친문계의 적자로 불리며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비공식 광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22 서경호와 함께 선단을 꾸려 항해했던 선장들이 오늘 여수를 찾았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선장들은 사고 전 서경호가 항해를 하다 갑자기 배를 멈췄고 이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사고 당시 기상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1시 40분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서경호의 수색 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선원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거문도까지 확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오늘 서경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실종자 수색을 위한 심해 잠수부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국가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며 해수부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도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심해 잠수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심해 잠수부 투입과 선체 인양을 요구했지만 선사 측은 수백억 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먼저 선박을 인양하고 선사의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관련 제도는 없는 실정입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광양경자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2029년 완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에 복합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호텔과 리조트,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데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전체 31%, 진입도로 조성 사업은 20% 공정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연륙교를 포함한 진입도로 조성 사업은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이전 완공조차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 내에서 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역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광양문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도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9월 경호초등학교가 이전 개교하면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도 307실 규모로 내년 본격 착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리어트 5성급 호텔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서울, 제주 외에도 여수에 오게끔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연륙교가 포함된 진입도로공사도 시행사인 남양건설의 법정 관리와 공동 도급사인 금광기업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지만 다음 달 재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월 17일 날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나서 금강건설에서 3월 초에 눈에 보이게 한다. 남양권 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의 새로운 핵심 관광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지역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극복해내고 다시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거문도가 수산과 관광 중심에서 근대 역사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1차년도 7억 4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거문도 근대 역사문화 공간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중장기 개발 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모두 360억 원을 들여 거문도 역사문화 공간 조성과 등록 문화유산 복원, 교육, 전시 체험 공간 조성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문도 일대는 지난 1885년 영국군 거문도 점령 사건 이후 항만 군사시설 등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동북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산림문화 공간이 될 광양 백운산 산림박물관이 오늘 개관했습니다. 광양 백운산 산림박물관은 숲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설로 VR 체험실 등 3개 전시실을 갖추고 백운산에서 수집한 식물 574종 가운데 희귀도 등을 고려한 20종의 표본을 전시합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산림박물관이 동북권 산림문화체험과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양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42개 팀이 광양을 찾아 전국 최강을 놓고 다툽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심판 휘슬이 불리자 공을 향해 뛰는 선수들.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거친 몸싸움도 마다치 않습니다. 감독은 전술을 지시하며 잔디 위 선수를 독려합니다. 프로 경기를 방불케 하는 박진감에 지켜보는 이들은 탄성합니다. 올해 26회째를 맞은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광양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42개 팀이 참가해 고교축구 전국 최강자를 가립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3개 팀이 참가했는데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팀인 광양제철 고등학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전라남도 대표하는 팀이고 또 백운기를 참가하면서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또 동계훈련도 타 지역으로 갔다 왔고 우승을 목표로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운기는 해마다 가장 먼저 열리는 전국 단위 대회로 성적이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수 있어 팀마다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 마음껏 발휘하고 광양에 오실 때 그 초심을 잊지 않고 경기에 임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는 전국에서 선수단과 학부모, 축구인이 찾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숙박 음식업소 위생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숙소, 음식, 이동 등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보름 동안 총 81경기가 펼쳐지며 결승전은 오는 27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비가 그치고 쌀쌀해졌던 날씨가 오늘 오후 들어 조금 누그러졌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도 사이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광양이 13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 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전남 해안에는 비가 오기 시작해 일요일 새벽까지 내리겠습니다. 전남시군 의회의장협의회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호성 무안군 의장이 제안한 성명서에는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만큼 전국이 불안정하더라도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성명서를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최근 여수와 제주, 부안 등에서 해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해경이 해양안전특별경계를 발령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성 바람과 높은 파도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해양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경은 모든 해양경찰서의 함정과 장비를 사고 위험 해역에 배치하고 주요 항로와 조업 선박 분포 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9일과 12일 여수와 제주 서귀포에서 대형 트롤 어선과 연승 방식 어선이 침몰되거나 전복됐으며 오늘 부안 해상에서는 34톤 어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5년 캐치프레이즈를 압도하라 V13 Always 기아 타이거즈로 확정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이번 캐치프레이즈에 타이거즈 선수단과 프런트 등 모든 구성원들이 팬과 하나 되어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하자는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KBO 리그 최다 우승팀의 자부심을 V13이라는 숫자로 보여주며 팬과 함께 영광을 이어가겠다는 함축적인 의미도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읍면 지역의 장거리 운행과 긴 배차 간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부터 환승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선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